한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고등학교 동창생을 복수하는 내용의 황혼의 복수 미니 시리즈 1화입니다. 이 미니 시리즈 드라마는 총 3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라고 합니다. 올해 65살이죠. 이 나이에 이런 사연을 말하겠다고 한 게 스스로도 부끄럽지만 누군가는 꼭 들어주셨음 해요. 전 30년을 기다린 이야기니까요. 일산에 있는 마트에 방문을 했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사람이 많았습니다. 무슨 할인 기간인 것 같았어요. 집에 먹을 것도 없어 계란이라도 한 판 사서 삶아 먹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나온 거였어요. 저는 반지하인 집에서 살고 있는 형편이라 움직이면 돈이 들어 나오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청소를 자주 해도 곰팡이 때문에 기침도 자주 나는 것 같고 무릎도 아파 힘들었으니까요. 이렇게 마트 안을 돌아다니다가 과자 코너에서 멈춰 섰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들이 좋아했던 과자가 보였거든요.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도 모르지만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영희야, 영희 맞지? 돌아보니까 박순자였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어요. 3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거든요. 비싼 옷에 보석 목걸이에 아주 화려하더라고요. 저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죠. 어머, 정말 영희네. 이게 얼마만이야? 순자는 반가워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당황한 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순자야. 그래, 오랜만이다. 아이고, 많이 늙었네. 나도 그렇지만. 여기서 뭐해? 혹시 근처에 산 거야? 순자가 물어봤지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응, 근처에 살아. 어머나, 그럼 우리 가끔 만날 수 있겠네. 나도 여기서 차로 10분 거리에 살거든. 아들이 큰 집을 사줘서. 호, 순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30년 전이 떠올랐어요. 순자가 제 남편 김동식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아세요? 잘 됐구나. 그래. 참 운이 좋았어. 동식이가 사업을 잘서 말이야. 지금도 그 덕분에 편하게 살고 있어. 동식이라고 제 남편이었던 사람 이름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르더라고요. 마치 자기 남편인 것처럼요. 아, 실제로 자기 남편이 됐으니까 그렇게 부를 권리가 있겠죠. 동식이는 어떻게 지내? 아,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바람이었거든. 순자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움과 동시에 묘한 허탈감 같은 거요. 제가 복수하기 전에 죽었다니요. 그래서 지금은 아들네와 함께 살아. 며느리가 좀 까칠하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지. 영희는 어떻게 지내? 혹시 재혼했어? 아니, 혼자 살아. 아이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그때 참 젊었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라니.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남의 남편을 빼앗으면 그 여자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는 건가요? 제 아들까지 빼앗으면 어떤 기분일지 몰랐다는 건가요? 그래, 젊었지. 영희야, 우리 가끔 만나자. 전화번호 좀 주면 안 될까? 이렇게 만났는데 그냥 헤어지기 아쉽잖아. 순자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번호를 알려줬죠. 어차피 제가 찾을 생각이었거든요. 고마워. 꼭 연락할게. 아, 그리고 우리 집에 놀러와. 며느리가 요리를 잘서 맛있는 거 해줄 수 있을 거야. 그래, 기회 되면. 마트를 나오면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갑자기 만나게 될 줄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잡한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30년간 모아온 자료들이 있었어요. 순자 가족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요. 박민수, 순자의 아들, 정미선, 민수의 아내, 사업 현황, 집 주소, 인간관계까지. 제가 30년간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아시겠죠?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30년을 기다렸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아요. 천천히 확실하게 할 거예요.
춘자가 저에게 준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면서 말이에요. 춘자야, 이제 시작이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30년 전 그날처럼 다시 울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웃을 차례니까요. 그날 이후 순자에게서 전화가 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영희야, 나야. 그만 잘 있었어? 응, 잘 지냈어.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 며느리한테 얘기해뒀거든. 오늘 시간 있으면 어때?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너무 빨리 가면 의심받을까 봐서요. 하지만 기회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까? 그런데 빈손으로 가기가 뭐했어. 아이고, 무슨 소리야. 그냥 와. 주소 알려줄게. 춘자가 알려준 주소는 일산의 고급 아파트 단지였어요. 제가 사는 단지와는 천지 차이였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 보니까 정말 대단했어요. 비싸 보이는 대리석에 조경도 잘 되어 있고요. 29층 펜트하우스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모든 게 원래는 내 것이었을 텐데요. 문을 열어준 건 젊은 여자였어요. 바로 정미선이었죠. 춘자의 며느리요.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들어오세요. 미선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뭔가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도 있고 표정도 어두웠죠. 영희야, 왔구나. 어서 와. 춘자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거실은 정말 넓었어요. 제가 살던 집의 거실보다 훨씬 컸죠. 소파도 가죽 소파고 TV도 큰 게 걸려 있고요. 와, 집이 정말 크구나. 그래, 아들이 효자라서 말이야. 차 좀 내와라. 미선이 차를 가져왔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 요리하시느라 힘드시죠? 네. 아, 괜찮습니다. 미선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춘자가 끼어들었죠. 이 애가 워낙 성격이 예민해서 말이야. 나는 별말 안 하는데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 순간 미선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어요.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 갈등이 있다는 거요. 이런 갈등을 이용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선 씨, 시어머니 모시는 게 쉽지 않으시죠? 저도 며느리였으니까 그 마음 알아요. 아, 네. 그렇죠. 미선이 조금 마음을 열더라고요. 춘자는 뭔가 불편해했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영희 며느리 시절 어땠어? 나는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고생을 안 해봤거든. 얄밉게 말하는 순자를 보며 저는 미선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많이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까다로우셔서.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미선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 시대가 달랐으니까.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 춘자가 말했지만 미선의 표정을 보니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저는 이 집안의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춘자는 여전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집안의 모든 일을 좌지우지했죠. 미선은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민수는 무능해 보였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거든요. 민수는 사업이 어때? 제가 물어보니까 순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요즘 좀 힘들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그래도 젊으니까 금방 나아질 거야. 그러게.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한계가 있잖아. 춘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벌써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늘 얻은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민수의 사업이 어렵다는 것, 순자와 미선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 이 집안이 겉보기와 달리 문제가 많다는 것들이요. 며칠 뒤 저는 다시 순자에게 전화했어요. 순자야, 며느리가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아, 그 애 말이야? 워낙 예민해서 그래. 내가 도와줄까? 집안일 같은 거 말이야. 뭐, 영희 너가? 나도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하거든. 그리고 친구도 보고 며느리도 도와드리고 싶고. 순자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될까? 며느리가 힘들어하긴 하는데. 괜찮아. 품삯도 받지 않을 거고 그냥 친구니까 도와주는 거지. 이렇게 해서 저는 순자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30년 전 제가 살던 그 집은 아니었지만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순자 가족에게 접근하는 거였으니까요. 복수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요. 순자는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지만 저는 이미 첫 번째 단추를 채운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자 집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8시에 와서 오후 5시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청소, 빨래, 요리까지. 예전에 제가 했던 일들이었죠. 미선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경희 이모, 정말 고마워요. 혼자 하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뭐려. 저도 심심했는데 이렇게 할 일이 생겨서 좋아요. 미선이 부엌에서 저와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참 까다로우세요.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금식을 해도 이건 짜다, 저건 싱겁다 하시고, 청소를 해도 여기가 더러워졌다, 저기를 빼먹었다 하시고요. 미선의 목소리에 피로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느꼈던 감정이었거든요. 힘드시겠어요. 남편분은 뭐라고 하세요? 남편요? 남편은 항상 어머니 편이에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라.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해해라. 이런 식으로만 말해요. 바로 그때 순자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뭘 그렇게 수근거리고 있어? 어머니? 그냥 요리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미선이 얼른 둘러댔지만 순자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희를 봤어요. 영희야, 미선이가 뭐라고 했어? 별말 안 했어. 그냥 요리하는 방법 물어본 거지.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잠깐 생각하더니 나갔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26살이었어요. 동식 씨와 결혼한 지 5년째였죠. 남편의 사업이 잘 돼서 우리는 꽤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3살짜리 아들 정훈이도 있었고요. 정말로 행복했어요. 순자는 제 단짝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거든요. 결혼도 저보다 먼저 했는데 순자 원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저는 친구니까 도와주려고 했죠. 제 남편인 동식에게 부탁해서 순자 남편에게 일자리도 구해줬고 돈도 빌려줬어요. 영희야, 고마워. 너 때문에 우울해 살았어. 순자는 그때 그렇게 고마워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래서 저는 더 믿었나 봐요. 문제는 순자가 우리 집에 자주 오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이상한 게 보였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순자는 자꾸 제 남편 동식 얘기만 했어요. 영희야, 동식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복이 많아. 그래, 뭐가 그렇게 좋아? 남자답고 듬직하고 사업도 잘하고. 우리 남편과는 너무 다르더라. 그때는 그냥 친구가 제 남편을 좋게 봐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보같이요. 결정적인 순간은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감기로 며칠 앓아 누웠을 때였어요. 순자가 간병을 도와준다고 우리 집에 왔죠. 그런데 새벽에 화장실 가려다가 봤어요. 거실 소파에서 순자와 동식이 껴안고 있는 모습을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숨도 쉬어지지 않았죠. 저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안 나게요. 다음날 동식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순자와 뭔 사이야? 뭔 소리야? 그냥 친구잖아.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동식은 그제야 인정했어요. 미안해, 영희야.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순자를 사랑하게 됐어. 사랑이라니요. 제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요. 그것도 제 가장 친한 친구를요? 순자는 뭐라고 해? 순자도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그때 순자에게 전화했어요. 순자야, 나 좀 보자.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자는 울면서 사과했어요.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도 원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어쩔 수 없다고요? 사랑은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럼 우리 우정은 뭐였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건.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건 별개야. 별개라고 하더라고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이 귀에 생생해요. 이혼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동식과 순자는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영희가 의처증이 심하다. 히스테리를 부린다.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라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했거든요. 결국 저는 아들 정훈이까지 빼앗겼습니다. 양육권을 동식이 가져간 거예요. 5살 아들이 엄마, 나 왜 아빠랑만 살아야 해?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집도, 친구도. 동식과 순자는 바로 재혼했고, 제 아들은 순자를 엄마라고 부르게 됐죠. 30년 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서 아팠지만 그래도 꽉 쥐고 있었어요. 이제 내 차례야, 순자야. 순자 집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민수의 사업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도요. 영희 이모, 저희 그동안 신세 많이 졌는데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남편 사업이 좀 어려워서 가정부비를 줄여야 할 것 같아서요. 돈은 안 받는다고 했잖아. 그래도 미안해서요. 미선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순자도 요즘 부쩍 근심이 많아 보였고요. 혹시 뭔 일이라도 있어. 미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요. 남편이 진행하던 아파트 분양 사업이 무산됐어요. 투자금만 2억 원인데 다 날릴 뻔했거든요. 어머,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도와주실 거라고 했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순자의 비자금 계좌를 말이에요. 30년간 조사한 게 헛되지 않았죠. 순자가 동식에게서 받은 보험금과 각종 명의로 숨겨둔 돈들. 모두 10억 정도 됐어요. 그날 밤 저는 30년 전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실장이라는 분이었어요. 예전에 동식 밑에서 일했던 분이죠. 지금은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실장님, 저 김영희예요. 영희 씨. 이게 얼마만이야?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그럭저럭 살아요. 실장님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박민수라는 사람 아세요? 부동산 관련 일 하는 사람인데요. 잠깐만요. 아, 생각났다. 그 사람 압니다. 요즘 분양 사업으로 고생한다던데. 혹시 그 사업 관련해서 문제를 만들 수 있나요? 김 실장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무슨 일인지는 묻지 않겠어요. 하지만 영희 씨가 그렇게 말한다면 이유가 있겠죠. 제가 건설업계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뭔가 해볼 수는 있어요. 고맙습니다. 며칠 뒤부터 민수에게 악재가 연속으로 터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시공사에서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요. 그 다음에는 허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죠. 구청에서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다며 허가를 보류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생기지? 민수가 집에 와서 투덜거렸어요. 순자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아들, 괜찮아.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정말요? 그럼. 엄마가 뭐 하려고 있겠어. 하지만 순자의 도움도 별 소용이 없었어요. 제가 이미 손을 써뒀거든요. 순자의 비자금 계좌들을 모두 동결시켜놨어요. 30년간 알고 지내던 은행 지점장에게 부탁해서 말이에요. 이상하다. 통장에서 돈이 안 나와. 순자가 은행에 갔다 와서 당황해했어요. 뭔 일이에요? 어머니? 글쎄, 시스템 문제라고 하는데 며칠 기다려보라고 하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만든 문제였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도 순자의 계좌는 정상화되지 않았어요. 민수의 사업은 계속 꼬였고요.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이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은행에서 자꾸 기다리라고만 하네. 그때 미선이 저에게 하소연했어요. 영희 이모, 저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은 매일 술만 마시고, 시어머니는 도와준다고 했는데 막상 되지 않고. 미선 씨, 혹시 순자가 다른데 돈을 숨겨둔 건 아닐까? 네, 요즘 어르신들이 자식들 모르게 돈을 숨겨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시어머니가 정말로는 돈이 있는데 안 도와주시는 건 아닐까요? 미선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럴 리가요? 시어머니가 그런 분은 아닌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못 들은 걸로 해요. 내가 괜히 그런 말 했네. 하지만 저는 이미 의심의 씨앗을 뿌려놨어요. 미선이 순자를 의심하기 시작할 거예요. 가족 간의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30년 전을 떠올렸어요. 제가 동식에게 돈이 없어서 애 기저귀도 못 산다고 울며 매달렸을 때를 말이에요. 동식은 네가 나가서 일을 하든지 해라라고 차갑게 말했었죠. 이제 너도 그 기분을 알게 될 거야, 순자야.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